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임동춘 사무관입니다. 2026년 햇섭 사업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26년 햇섭 정책 방향 및 지원 사업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원래 식품안전인증 과장님이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사정으로 인해 그러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설명의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해썹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식약처 최충렬 사무관님이 발표해 주시고, 해썹 지원 사업 및 주요 위반 사례와 자체평가 방법에 대해서 인증원의 임재영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품목 해썹 관리 기준 안내에 대해서 식약처 권내령 주무관님이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중 궁금하신 사항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며, 간단한 질의에 대해서는 채팅을 통해 답변드리고, 그의 답변은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구두로 또는 추후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 최충렬 사무관님이 26년 햇섭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 최충렬 사무관입니다. 네, 26년 햇섭 사업 설명회의 첫 번째 순서로 햇섭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햇섭의 개념과 인정 현황, 그리고 이제 그간 주요 정책 변화와 함께 올해 주요 추진 정책과 달라지는 점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햇섭의 개념과 인정 현황입니다. HACCP, 해썹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영문 그대로 번역하면 위해 분석 및 중요 관리점입니다. 예전에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으로 불렸는데요. 용어가 다소 어려워서 2014년에 현재와 같이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썹은 영문 그대로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식품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정별 유해 요소를 분석, 확인하고 평가해서 중요 공정에 대해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썹은 코덱스에서도 식품 안전의 일반 원칙으로 채택해서 1994년부터 세계 각국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썹의 근거 법령은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 고시도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해썹 인증업체는 식품은 11,319개소, 축산물은 17,442개소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무화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그 증가세는 줄고 있지만 그래도 매년 꾸준히 해썹업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식품과 축산물의 해썹 인증 제품 생산 비율은 현재 91.4%에 이르는 등 해썹은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썹은 이러한 양적 편찬과 함께 내용적으로도 과거의 사후 관리 중심의 일반 위생 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으로, 그리고 이제는 IoT 기술을 활용한 자동 모니터링 및 기록하는 스마트 해썹으로 점차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 변화입니다. 해썹은 1995년 식품위생법, 97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해썹 제도를 신설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간 해썹은 식품과 축산물의 유형 또는 매출 규모 또는 업종별로 의무화를 진행하여 왔고요. 소규모 해썹 기준 마련, 정기 조사 평가 차등 관리, 적시 인증 취소의 도입,
불시 조사 평가, 스마트 햇섭 도입과 같이 이제 햇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2025년에는 국제적인 식품 안전 관리 추세에 맞춰 식품 방어, 식품 사기 예방, 식품 안전 문화와 같은 기준을 더한 글로벌 햇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네, 해썹 의무화 관련해서 그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해썹 의무 적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3년에 처음에 6품목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지정한 이후에 그 대상은 배수김치, 순대, 의육 소세지, 음료류, 초콜릿류 등의 품목 확대와 함께 매출액 100억 이상 업소까지 확대해서 2020년 12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은 그 2002년에 도축업을 시작으로 GB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시용난 선별 포장업, 식육 가공업까지 그 24년 12월에 업무 적용을 완료하였고요. 현재는 그 식육 포장 처리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식육 포장 처리업은 27년 1월 1일까지 그 매출액 1억 원 이상 업소는 이제 업무 적용하여야 하고요. 29년 1월에는 모든 그 시효 포장 처리 의무 적용이 완료됨에 따라서 식품과 축산물의 햇섭 의무 적용 정책은 이제 마무리 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그 햇섭 의무 적용 정책과 더불어서요, 햇섭 인증 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그 적시 인증 취소가 도입되었습니다. 햇섭 조사 평가 시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5개의 주요 안전조항 위반, 즉 원두재료 검수 미역, 지하수 이제 살균 소독 미역, 그리고 이제 작업장 세척 소독 미역, 중요 관리점 관리 미역, 위해 요소 분석 미실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 시에는 적시 인정 취소가 되게 됩니다. 네, 뭐 참고로 지하수 살균 소독 미역 시 적시 인정 취소는요, 식품에만 해당되니까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018년에는 이제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횟수 수시 조사 평가를 불시에 평가하도록 개선하였고요. 2019년에는 정기 조사 평가까지 전면 불시 평가로 전환해서 횟수업 사업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네, 2019년에는 그 주요 안전조항 항목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을 강화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그 5개의 주요 안전조항에 대해 0점이 아닌 일부 점수라도 이제 획득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전체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하던 것을 85점 이상이더라도 보완하도록 하고요. 개선 조치가 완료되면 적합 판정을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감점 제도도 도입하였는데요. 19년에는 전년도 조사 평가 시 개선 여부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이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2배 감점하도록 했고요. 22년에는 전년도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조사 평가할 때 관련된 실행 요건 항목에 대해 감점하도록 해서 헬스 업체의 위생 안전 개선과 법령 준수 의무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햇섭 연장 심사 유예와 관련해서는요, 소규모 햇섭에서 일반 햇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시설이나 설비의 개부설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심사의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이상 되어서 당해년도 신규 의무 적용 대상이 된 경우,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매출액 100억 이상으로 이제 햇섭 의무 적용을 받는 업소가 신규로 새로운 식품 유형을 추구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의무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햇섭 적용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확대하였습니다. 스마트 햇섭은 사람이 4시간 중요 관리점 등 이제 주요 공정에 대해 직접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하고 뭐 기록하던 것을 스마트 센서가 실시간으로 자동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요. 사람의 실수 같은 이제 휴먼 에러를 방지하고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기록 관리가 쉬워지는 이런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AI 등 첨단 기술로 인해서 식품 제조 환경의 변화가 좀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햇섭은 앞으로 햇섭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해썹에 대해 그간 이제 모든 중요 관리점에 대해 그 스마트 해썹을 적용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현장 조사 평가 면제, 연장 심사 시 가점 부여, 스마트 해썹 심벌 사용과 같은 우대 혜택을 60% 이상 등록한 경우까지 확대하였고요. 그리고 기술적 한계로 이제 스마트 해썹 적용이 불가한 중요 관리점이 있다면 그 해당 중요 관리점은 모수에서 제외하고 비율을 산정하게 해서 보다 많은 업체가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올해 중점 추진 정책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그 햇습이 도입된 지는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햇습은 1960년대 미국 나사에서 처음 시작해서 60년이 훌쩍 넘은 이제 아주 이제 오래된 그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간 햇습의 기본 원칙과 절차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햇섭의 이제 공정 관리만으로는요,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게, 중국 멜라민 분유, 유럽 qab자꿀, 말고기 패티 같이,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이제 속이려고 이제 하거나, 칭다오 맥주 거름 사건이나, 호주 딸기 바늘 사태, 마치 외부의 식품 테러나 내부 종사자가 이제 불만을 갖고, 의도적으로 이제 식품 오염을 일으키는 이런 식품 사고는 햇섭만으로 이제 예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제 식품 테러를 방지하는 식품 방어, 그리고 이제 가짜 원료등 사기를 예방하는 식품 사기 예방, 그리고 종사자가 식품 안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하는 식품 안전 문화와 같은 기준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해석도 이러한 이제 국제적 추세에 맞춰 이제 기존 해석에 대해 크게 네 가지 기준을 추가해서 이제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인 식품 방어는 그 내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그 식품 테러나 그 의도적인 오염 등 식품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 식품 방어 기준에는 보안 구역 설정 관리, 그 중요 공정 출입 제한, 차량 방문자 등 출입 통제 등이 이제 기준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인 식품 사기 예방은 식품 기업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재료를 속이거나 가짜 원료를 대체한 등 그런 이제 취약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원료 공급업체에 대한 그 식품 사기 취약성 관리, 그 위변조가 쉬운 그 취약성이 높은 공정에 대한 관리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인 그 식품 안전 문화는 그 종사자 등 이제 조직 전반에 그 식품 안전 관련 사고 방식과 행동에 미치는 가치, 신념, 규범을 이제 공유하고 확산하는 활동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식품 안전을 위한 그 명확한 업무 목표를 가지고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목표 관리, 방침, 그리고 종사자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인 그 식품 안전 경영은 그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조직의 식품 안전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경영 방침 수립, 조직 상황 분석, 리스크 평가, 그리고 중장기 계획 및 목표 수립, 모니터링 및 긍정, 개선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네, 이러한 이제 글로벌 헬스 기준은 그 기존의 그 헬스 기준 80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헬스 기준 72개를 더해 그총 152개 평가 항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 기준은 그 국제식품안전협회 그 GFSIA 4대 규격, 저기 FSSC 22000, BRC GS, SQF, IFS 기준을 반영해서 이제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규격을 모두 이제 반영하다 보니 개별 그 GFSI 교육보다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 모두 동일하니 그 GFSI 인증을 받은 업체가 글로벌 헬스를 등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올해 그 1월 기준으로 18개 업체 67개 품목이 이제 글로벌 헬스 등록을 마쳤고요. 현재 약 20개 이상 업체가 등록 신청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시공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년 차입니다. 그 산업부와 이제 시각처가 이제 규제 선도 박수로 추진 중인 사항이고요.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그 GFSI 규격과 그 헬스 비준이 장호 좀 유사하기 때문에 민간 인정기관으로부터 당해년도 사후 관리 점검을 받아서 이제 적합한 경우에는 우리 시약처 지방청의 그 해썹 정기조사 평가를 면제해 주고요. 그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불시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만 그 법 위반 업체나 그 전년도 조사평가 불적합 업체 등은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범 사업을 통해 면제받은 업체라도 자체 평가는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 자체 평가 결과는 지방청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DNB, 그 SGS, 그 뷰로 베리타스, 그 한국품질재단, 그 BSI, NSF 그 6개 기관이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었고요. 이러한 이제 기관으로부터 올해 사후 관리 점검을 받게 된다면 시약처의 조사평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시분 사업은 그 GFSI 규격과 헬스 기준과의 유사성, 그리고 이제 민간 인정기관의 점검 역량,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 검증해서 제도화 필요성을 이제 검토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 이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 식품안전 특화교육 명령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정식으로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교육훈련 명령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그 식품위생법과 이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각각 근거 규정이 있고요. 주요 교육 내용은 해썹과 식품 안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영업자의 식품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영업자 또는 해썹팀장이 5시간의 특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하고요. 교육 일정은 교육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연 4회 분기별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올해 1분기 교육은 3월 31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고 교육시간은 집합교육 5시간, 그리고 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교육 명령을 받은 업체는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요. 기한 내에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하게 되며 2차 시정 명령에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햇섭 인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올해 달라지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썹에 대한 그 불시 점검이 조사 평가에서 연장 심사까지 확대됩니다. 그간 조사 평가에 비해서 연장 심사의 부족함들이 좀 낮았는데요. 해썹은 이제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연장 심사 시에는 미리 통보된 일정에 맞춰서 현장이나 서류를 꾸미는 것이 그러한 그 부족함률 차이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는 연장 심사 시 그 민원 처리 기간 이내에 불시 현장 심사를 하게 되고요. 연장 심사 특성상 그 민원 처리 기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창의 기념일이나 체육대회 같이 심사가 불가한 날 같은 것들 사전 파악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배출김치의 그 원부 재료에 대해서 이제 소독 공정을 중요 관리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다른 식품 등과 동일하게 전년도 조사 평가 결과 우수 양호한 경우 현장 평가를 면제하게 됩니다. 현재 그 행정력을 마쳤고요. 이달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축장 지부장도 스마트 해석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도축장 지부장은 그 자체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 업체였기 때문에 스마트 해석 등록이 불가했는데요. 고시 개정을 통해 스마트 해석 등록을 가능하도록 해서 생산 단계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주기에 걸쳐 스마트 해석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상반기 중에 고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처와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스마트 헬스 구축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대상은 소규모 헬스 인증업체이고요. 작년도 지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서 11개 지자체 50개 업소에 대해
구축 비용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60%인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 지자체별 사업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은 각 지자체별 공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인증관리 팀장 이재영입니다. 네, 저는 이제 2026년 햇삽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증원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햇삽 인증,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햇삽 인증과 식품 적개업소 위생등급 지정, 해외 제조업소 현지 실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인증원은 원장님 이하 두 상임이사님 있고, 그리고 원장 직속으로 윤리강사단, 미래전략 추진실, 그리고 전략본부대, 전략기획본부, 경영본부, 사업부분의 인증심사본부, 기술혁신본부, 햇섭 AX 추진단, 국제사업교육본부, 연구개발본부로 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으로는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6개 지원이 있고 서울 지원엔 강원 출장소, 광주 지원엔 제주 출장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햇삽 인증입니다. 예, 햇삽 인증 체계를 보면 적으로 이제 식품 햇삽, 축산물 햇삽, 수산물 햇삽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고 식약처에서 햇삽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 법령을 총괄하고 그리고 농림부에서 도축장, 지류장 등을 농축산검역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저희 인증원은 식약처로 위탁받아 햇삽 인증, 변경, 연장 심사, 보상평가, 기술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햇삽 민원 신청은 각 지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서울, 경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원에 신청하시고 강원 출장소와 제주 출장소는 각각 강원은 서울로, 제주는 광주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증원 모니터는 번호는 저희 청주 오송에 있고 그다음 각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원에 주소지와 연락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햇삽 인증 연장 절차입니다. 네, 햇삽 인증이나 연장을 신청하시려는 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저희 인증원에 제출하시면 인증은 처리기한 40일, 연장은 60일 이내에 저희가 접수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류 검토 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15일 이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안 될 시 바로 종결 처리됩니다. 네, 서류가 적합하면은 저희가 바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그날 바로 평가 및 판정을 합니다. 네, 평가 판정은 적합, 부적합, 보완으로 구분될 수 있고 적합할 경우
바로 저희가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완일 경우 3개월 이내 보완을 해야 되고, 보완이 안 될 경우 바로 종결 처리되고, 부적합일 경우는 즉시 종결 처리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 방향에서 설명했듯이 올해부터 연장 심사는 불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일자 수분부터는 연장 심사가 불시로 진행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의무 적용 업종에 대한 햇삽 신청 및 확인증 발급입니다. 의무 적용 식품을 새롭게 영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 사전에 영업 허가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저희 인증원에 햇삽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셔서 이제 사전 접수증을 발급받으셔야 영업 등록증과 허가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전 접수증을 발급받아서 영업 허가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저희에게 다시 보완 서류를 제출해서 인증 서류 제출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이제 서류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현장 심사 일정을 잡고 사후 조치를 하게 됩니다. 네, 햇삽 인증 연장 신청 서류입니다. 네, 햇삽 인증 연장 신청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햇삽 절차 안내 민원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식품은 안전관리 인증 계획서, 인허가 사본 앞뒷면, 그다음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 축산물은 추가로 이제 교육 수료증, 그리고 그 영업 허가증 뒷면에 면적이 미기재된 경우에는 허가 관리 대장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농장은 사육 부수 확인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삽 연장의 경우에는 햇삽 인증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햇삽 인증 변경 절차입니다. 소재지나 중요관리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햇삽 인증을 변경하셔서 저희한테 신청하셔서 승인 완료 후에 변경이 가능하고, 단 대표자나 업소명 같은 단순 변경은 인증서 재발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관리점 변경 주요 사항으로는 변경 신청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 대상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 대상이 아니니 사후에 조사평가나 연장 때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사평가 절차입니다. 조사평가는 불시로 실시되고 저희가 지원해서 심사 일정을 수립 후 현장 심사를 수행합니다. 조사평가는 이제 적합과 부적합으로만 구분되고, 적합될 시 심사 결과를 알림 공문을 발송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해서 종결 처리합니다. 만약 부적합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방식약청에 알림 보고를 하고, 지방식약청은 행정처분 시행을 합니다. 행정처분 시정 이후에 업체에서 개선이 완료가 되었으면 저희한테 다시 개선 완료 보고를 하고 저희가 현장에 재심사를 나가서 심사 결과를 다시 지방시각청에 보고하고 종결 처리합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업체 세부 프로세스입니다. 앞에 말한 것과 같이 행정처분이 저희가 알림을 하게 되면은 업체에서는 인증원에 개선 결과를 제출하고, 인증원은 30일 이내 현장 불식평가를 합니다. 이후 평가 결과를 지방청에 보고하고, 보완 서류가 만약에 미제출 시 저희가 지방청에 다시 미보완 보고를 해서 지방청은 업체에게 확정 문서를 발송합니다. 이후 인증원은 지방청에게 재평가 후 결과를 알림합니다. 다음은 과학화 장비 활용 검증 심사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과학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주요 안전 조항이나 선행요건 관리, 햇삭 관리에서 각각 항목에 따른 과학화 장비를 사용해서 심사 결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화 장비 활용 범위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전 업체 정보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과학화 장비를 준비합니다.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업체 정보를 파악해서 저희가 보유한 과학화 장비를 현장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검증 심사 방법 절차입니다. 저희가 앞에 사전에 서류로 파악을 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도면의 조도 측정 위치라든지 CCP 제조 공정도를 확인하여 현장에 직접 가서 관련된 자료, 과학화 장비를 비교 검증해서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규 교육 이수 관리입니다. 공통적으로 인증 심사 이후 햇삽 신규 교육은 6개월 이내에 수료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이제 햇삽 인증 신청하기 전에 교육을 먼저 받는 것이 좋으나 여유가 안 돼서 그러지 못할 경우는 인증받은 이후에 6개월 이내 반드시 신규 교육을 수료하셔야 되고 6개월 이내 미수료 시 교육 훈련 미수로 행정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축산물 햇삽 인증 같은 경우는 인증 신청 접수 시에 햇삽 신규 교육 수료증을 확인하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신규 교육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접수가 불가하고 다만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받은 후에 6개월 이내 교육 수료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교정 관리 방법입니다. 네, 저희 햇삽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측 장비를 건교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건교정 관리 및 소규모 영세업체 경제적 비용 부담 변경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조일자 1년 경과되지 않은 계측기로 표준기를 사용해서 자체 공유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공인기관에서 공교정 받은 계측기를 표준기로 사용해서 자체 공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개선 내용으로는 이제 업체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타 햇삽 인증 업체에서 공개된 표준기를 활용해서 자체 공개정 가능함을 추가했습니다. 네, 타 햇삽 인증 업체의 외부 공인기관에서 공개된 표준기를 활용해서 자체 비교 공개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고, 그다음 제조일자 1년 경과되지 않은 계측기는 직접 사용할 경우는 공개정을 가름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교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공교정 방법 요약입니다. 네, 모든 원칙 공통으로는 표준기는 외부 공인기관에서 공교정 받고 햇삽 인증업체의 표준기를 대여해서 자체 공교정이 가능한데 이때는 공교정 성적서, 장비 대여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기 대여 시 공교정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표준기만 인정하고 업체에서 공정에 사용하는 계측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여 표준기 측정값 범위가 자체 공교정하는 계측기의 사용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 표준기가 냉동 청구를 측정하는 측정값으로 마이너스 20도, 0도, 20도를 측정하는데 공교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온도계는 실제 사용 온도가 가열 공정에서 사용되는 95도에서 100도 사이면은 공교정이 불인정됩니다. 네, 다음은 자체 공교정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일치 양식과 그다음 표준기 대여 확인서 양식입니다. 이는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이머 관리 방법입니다. 네, 타이머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표준시각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자체 비교 검증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공교정을 실시한 것으로 가름을 합니다. 다음 회사 평가 매뉴얼 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출입자 개인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전 업종에 대해서 항상 출입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확인 대상을 종사자에서 전 출입자로 확대했고 항목을 설사 발열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업체에서는 해당 기준서에 작업장 출입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그다음에 작업장 출입 관리지를 작성해서 기록 관리하는지, 현장에서는 각 출입별로 위생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중독 교차오염 방지입니다. 알 가공업인 경우 세척 소독전 후 살모넬라 검사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시 연장 평가 실시 근거 추가입니다. 작년 2월에 고시가 개정돼서 올해부터는 유효기간 연장 평가는 불시에 실시합니다. 다음은 일반 청결구역 설정 관련 지도관 고려사항을 일부 삭제했습니다. 분리 구획 또는 구분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오인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비에 대한 CIP, COP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올바른 CIP, COP 방법을 참고용으로 게시해 놨으니 해당 내용을 적용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음용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판정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도관은 기존에 비음용소가 없는 경우 적합으로 처리했으나 문제는 이제 비음용소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료 운반 탱크로리 관리 방법도 추가했습니다. 원료 운반 설비로
이나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부재료 소분 보관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네, 기존 보관관리 방법에서 이제 개봉한 원부재료를 소분하거나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관리할 때는 원료명, 소비기한, 소분일, 보관 방법 등의 표시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햇사 위해요소 정보 시스템 활용 시 인정 족보 강화입니다. 네, 위해요소 분석 정보 시스템을 활용했을 경우 해당 원료의 발생 가능성 평가의 적합성을 인정하고 위해요소 분석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해야만 저희 자료가 위해요소 분석한 것이 인정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저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섭 위해요소 분석 예시 추가입니다. 원료 또는 공정 위해요소 외에 이제 기인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추가로 제시하였는데요. 이는 종사자, 부수, 배수, 극기, 배기, 폐기물, 설비, 기구 등의 각각의 위해요소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햇삽 지원입니다. 맞춤형 햇삽 기술 지원입니다. 네, 맞춤형 햇삽 기술 지원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준비 단계 기술 지원, 전문 기술 상담, 사업 관리 기술 지원, 정보 제공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 기술 상담입니다. 햇삽을 처음 준비하시는 업체나 아니면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기 어려우신 업체는 저희 관할 지원에 이제 유선이나 아니면 내방하셔서 전문 기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술 지도입니다. 햇삽 의무 적용 업체 대상으로는 식유 포장 처리업 3, 4단계를 대상으로 저희가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축산물 인증 준비업체에 대해서도 요청하시면 현장 기술 지도를 하고 사회적 경제 약자 기업 등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현장 기술 지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 기술 지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도 정기조사 평가 때 평가 결과가 보완일 경우 1회, 미흡일 경우 2회 저희가 업체를 방문해서 기술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 현장 기술 지원입니다. 이제 햇살 인증 업체에서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런 자기들 관리 사항을 측정하지 못할 때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양한 가학화 장비를 활용하여 검증 기술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기술 지도 및 상담 신청 접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민원 서식에서 2026년 햇석 기술 지원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각 관할 지원에 신청하셔가지고 현장 기술 지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 및 자료 제공입니다. 저희 이번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다양한 다국어 교육 자료가 있는데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 위생관리 교육 자료가 있으니 업체에서 출력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본 홈페이지는 또 다양한 이제 지적사항이라든지 전문가 의견, 그다음 업체의 운영 현황 등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각 주요 평가 항목 관련해서 이제 소독행동 공정이라든지 배추김치 제조 가이드라인 등 각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현장 게시물이라든지 표준 기준서 자료, 그다음 개보수에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 등을 자료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 시설 개선 자금 지원입니다. 네, 위생안전 시설 개선 자금 지원은 이제 햇삽을 의무적용으로 적용해야 되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대1 매칭 사업으로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최대 1천만 원 한도에 한해서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6년엔 사업 규모가 30억 원으로 약 300개소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6년도 올해에 햇삽 인증 소규모로
인증받은 업체, 식유 포장 처리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식유 포장 처리업소에 이제 자녀분이 있는 경우 식유 가공업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지원 제한이 있는데요.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소나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업소, 그다음 올해 이전에 인증받은 업체, 그다음 지자체 등 타 기관에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은 업소, 그리고 올해 이전에 해당 시설 개선 자금을 이미 받았던 업체나 대표자 등은 중복이 제한이 됩니다.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은 그 작업장 바닥 벽 천장, 그리고 칸막이 공사, 그다음에 그 작업장 천정도 관리를 위한 설비 설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햇삽 적용에 필요한 기본 위생 설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금속 검출기 등 그 중요관리점 CCP 이물 제어 관리 설비, 그리고 기타 햇삽 적용과 관련된 위생안전 시설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랑 영업 허가증, 그다음에 인증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그리고 작년도 생산 실적 보고, 그다음 시설 개보소 현황 및 지원받을 통장 사본, 그다음 개보소 내역 확인 서류, 개보소 내금 지불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지원 조건 및 사업자 준수 사항입니다. 예, 양도 양수 관련 지급 조건은 보시는 바와 같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1년 이상 해당 품목에 대한 햇삽 인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유지를 못할 시 미유지 기간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시설 개선 자금은 저희 프레시 홈페이지에 이제 민원에서 바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예, 각 신청하고 문의는 관할 지원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정보 제공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프레시 사이트라는 햇삽 민원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식품축산물 햇삽 인증 기술 지원 교육 신청과 인증업소 자체평가 입력, 교육 수료증 터업 인증서, 인증서 발급, 영문 인증서 발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마트 햇삽 지원 포털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스마트 햇삽 등록 기술 지원 신청과 공급기업 육성 프로그램 정보, 스마트 햇삽 통계, 식품안전 데이터 연계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스템 4종이 추가 구축되었습니다. 예, 햇삽 위해 관리로는 원료 위해 요소, 기준 및 규격 등을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햇삽 교육 관리에서는 교육 과정 안내, 신청, 수료 내역 확인 및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출액 식품 안전관리에서는 수출 지원 정보 제공, 해외 제조 식품 안전 기준 및 제조사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관리에서는 음식점 위생 등급 평가 신청, 인원 접수 및 결과 조회가 가능하고 지정업체 유지 관리를 위한 보건증, 교육 수료증 등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햇삽 통계 연보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비자 이해 향상 및 대외 홍보를 위해서 햇삽 통계 연보를 작성하고 있고 최신 통계 자료,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햇삽 통계 연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연구 사업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햇삽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 CCP 유효성 평가 검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햇삽 인증 준비업체나 사업관리업체, 스마트 햇삽 등록 소규모 업체에 한해서 120개소의 이제 중요관리점 전후 공정품에 대한 지표 세균 이정 주요 식중독균 6종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실습 교육도 연 2회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식품 수출업체 등 안정성 검증 지원을 위해서 햇삽 인증업체 중 수출업체 등 20개소를 선정하여 알레르기 유발물질 시험 분석 지원, 그다음 현장 지도, 알레르기 시험법 실습 교육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 가이드 개발 배포로
햇살 인증 제품의 이슈 발생 시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유형이나 다가오식품 등의 이제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또 이제 데이터 기반 식품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서 올라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네, 올라 시스템은 이제 온라인으로 위해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영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올라 시스템 구성으로는 위해 분석 정보, 식품 규격 정보, 마이 올라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위에서 분석 정보는 220종 원부질에 대해서 위에서 분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서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 규격 정보에서는 식품 품목별 법적 기준, 규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올라는 고유 인허가 정보와 연계하여 업체별 맞춤형 해석 관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품 설명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든지 업체별로 맞춤형 유해해석 분석이 자동으로 완성되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별 이제 작성 결과를 확인해서 연관 정보도 조회가 가능하게끔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해썹입니다. 네, 스마트 해석은 이제 소비자의 이제 불신감에 대한 그 해석 관리 강화 요구 확대와 그다음에 제조업의 IoT 기반 제조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해석 예시화가 필요성이 증대가 되었고 그 제조업의 IoT 기반으로 전 단계 자동화 디지털화로 이제 변환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마트 햇살의 개념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온도, 시간 등을 수기로 기록 관리했다면 이제 스마트 햇살은 모든 기록 관리를 자동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해서 전송해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게 하는 그런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스마트 햇삽은 저희 인증원에 신청해서 등록할 수 있는데요. 네, 주요 등록 사항으로는 중요 관리점이 이제 기록 관리가 실시간으로 자동화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햇삭 기록 관리 데이터의 신뢰 확보를 위한 그 방어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한계 기준 이탈 시 즉시 알림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유했는지 그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네, 스마트 햇삭 등록은 이제 저희 인증원에 스마트 햇삭 등록을 해서 저희 접수를 하면 저희 인증원이 서류 검토해서 판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햇삽 등록 우대 조치입니다. 네, 스마트 햇삽은 중요관리점 60% 이상 등록업체에 대해서 정기조사 평가를 면제하고 있고 자체평가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연장 심사 시 햇삽 관리 가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햇삽은 최대 6점, 소규모 햇삽은 최대 3점을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스마트 햇삽 중요관리점 60% 이상 등록업체는 스마트 햇삽 심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스마트 햇삽 등록 희망업체에 대해서 이제 약 550개소에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제 스마트 햇삽 구축을 위한 CCP 한계 기준 모니터링 설비를 검토하고 가능한 한 공급기업 선정 후 스마트 햇삽 시스템 구축 전 기술 지원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도입 시행 착오 등 이제 최소화를 위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제 기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올해 또 스마트 햇삽 등록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약 50개소를 지원하고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 지원 대상은 이제 소규모 햇삽 인증 예정업체라든지 그다음 스마트 햇삽 도입 희망업체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수행은 지자체에서 수행합니다. 그리고 부처협약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도 시행합니다. 중소중전식품, 축산물, 건강기능 제조 기업 1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국제협약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글로벌 햇삽입니다. 예, 앞에 정책 방향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글로벌 햇삽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식품 방어 위험 요소라든지, 그다음에 식품 사기 취약 요소, 그다음에 식품 안전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저희도 글로벌 햇삽을
등록해서 인증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해석은 총 이제 152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일반 해석이 총 80개 평가 항목이라면 이에 글로벌 해석 기존 72개 항목을 더해서 72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규모 해썹 인증 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글로벌 해썹 등록 절차입니다. 네, 먼저 기준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저희 원에서 이제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현장 확인을 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글로벌 해썹 등록 신청 서류는 일단 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인증업체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데요. 이때 이제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간 6곳 인증 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는 이제 서류 평가로 가름하는데 이 인증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는 현장 평가로 하게 됩니다. 글로벌 해썹 접수처는 저희 각 관할 지원에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등록 평가를 나가게 됩니다. 네, 글로벌 해썹은 이제 앞에 정책방에 설명했듯이 식품 방어 사기 등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상관리 시스템 개발 보급도 하고 있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서류 평가로 전환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해썹 등록 업체 홈페이지 등 식약처 인증원에 게재를 할 예정이고, 글로벌 해썹 관련 영업자, 종업원 대상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 사례입니다. 네, 작년도 이제 식품제조과목소 평가 결과 분석 결과입니다. 소규모 업체 선행여건 관리 평가 항목별 지적률을 보면 배수로, 제조 설비 도구 청소 관리, 작업장 방충 방사 관리 등 상위 지적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소규모 햇삭 관리 평가 항목 지적률인데요. 이것도 CCP 검증이나 그다음에 유해성 평가 적정성 이거에 대한 지적이 상위 지적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축산물 소규모나 그다음에 축산물 햇삭도 식품하고 다르지 않게 같은 맥락으로 지적률 상위 항목이 나왔습니다. 축산물 식욕 포장 처리업 평가 결과 분석도 식품이나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이역사항 및 개선 사례입니다. 작업장 출입문은 누수 및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를 둔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야 합니다. 평가 지적사항은 작업장 배수관, 벽 등 밀폐 미흡으로 해충 설치를 등이 유입될 수 있는데 이것을 작업장 배수로는 거름망으로 덮고 틈새는 밀폐되지 않은 틈새는 마감 처리해서 완전 밀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작업장 출입문으로 해충이 유입될 수 있는 틈새가 존재해서 작업장 출입문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외부 해충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컨베이어 이송벨트가 많이 부식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쓰고 있어 혼입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송벨트는 부식되거나 파손되기 전에 즉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조명 등 커버에 보호 커버를 씌우지 않아 파손으로 인한 이물이 제품의 혼입 우려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명 등에 보호 커버를 설치해서 낙하유물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충 방서 관리를 위한 포획 도구가 설치가 미흡한 사례입니다. 작업장 원료나 완제품, 종사자 출입구 주변 등엔 G트랩이나 바퀴트랩을 설치해서 해충 및 설치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충기는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항상 켜서 운영하셔야 되고, 끈끈이가 부착된 포충등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전기 살충식으로 벌레 이물이 튈 수 있으면 이게 이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포충기는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끈끈이가 설치된 포충등을 운영하도록 권장합니다. 다음 보관 중인 속어본에
보관 중인 종업원의 그 위생화, 세척소독 미흡으로 이제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종업원 위생화에 대한 이제 청결 관리를 위해서 세척소독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업장 설비에 대한 녹 발생 잔사물에 대한 세척 소독 관리 미흡입니다. 이것은 설비에 존재하는 녹, 잔사 등도 깨끗이 세척 소독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냉각기 하단에 제품을 적재해서 음결수 또는 이물 등이 낙하로 제품에 혼입될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냉각기 하단에는 그 물건을 적재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원부자재 보관 시 이제 바닥으로부터 이격하거나 벽을 밀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바닥용 팔레트를 설치해서 바닥과 이격하거나 벽 등과 10cm 이상 띄어서 이격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와 이제 기타 불필요한 식품을 같이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원재료나 기타 식품을 구분 보관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바닥에 이제 선이나 이런 걸로 표시해서 보관하는 개선 사례입니다. 그리고 평가 지적 사항으로 또 이제 튀김에 대해서 위의 요소는 대량균과 뭐 주요 식품 독균을 다 도출했는데 유효성 평가할 때는 일반 세균 하나만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위의 요소 평가표에 도출한 모든 주요 지표 세균을 다 도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속 검출 한계 기준 설정 근거 자료에서 이제 금속 검출기 위치를 모든 위치가 아닌 한쪽의 위치에서만 유해성 평가를 실시한 사례입니다. 그것은 금속 검출기 위치를 터널 좌, 중, 우 이제 각각 모든 위치에서 한계 기준 설정 근거 자료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 지적사항으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일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서 평가 지적사항을 보면 가운데 제품만 통과해도 동그라미를 다 쳐가지고 금속 검출기가 다 검출됐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 모니터링을 안 했다고 오인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서 제품만 통과할 때는 금속 검출기가 작동 안 한 X표를 해서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장비 건교정 미실시입니다. 업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모니터링 장비에 대해서 건교정 주기나 건교정 대상을 기록해서 해당 리스트에 해당되는 면에 건교정을 받아서 누락 없이 건교정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간 검증 계획서입니다. 연간 검증 계획서도 검증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체화해서 검증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하나의 항목으로만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 수립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해당 항목은 각 해삭 관리 등 선행 요건 관리 등 각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증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검증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신속한 개선 조치 이행 및 신뢰성 확보가 미흡한 사례입니다. 해당 증빙 사진을 개선 전후로 찍으셔서 신뢰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연간 교육계획 수립도 앞에 검증계획과 같이 구체적으로 각각 교육 항목에 대해서 수립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 훈련 실시할 때 관련 증빙자료, 증빙 사진이나 그다음 교육받은 담당자들은 전부 다 서명을 해서 기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P 모니터링 담당자가 조직되어 있을 경우 해당 모니터링 담당자는 별도의 이제 모니터링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해썹 주요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와 이제 두 번째 발표가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발표가 남았는데,
세 번째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약 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지금 이제 채팅을 통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간단한 답변은 응답을 해드리는데 추가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발표가 다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시간에 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추후에 이제 정리한 후에 그 인증원 홈페이지 통해서 관련 내용을 답변한 내용을 이제 공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3시니까요. 저희가 3시 5분에 3차 발표회를, 3차 그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분이 지나서 이제 다음 차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26년 햇삽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방법입니다. 네,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방법은 이제 대상업소 확인, 자체평가 제출, 그다음 자주하는 질문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상업소 확인입니다. 저희 인증원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 두 번째 프레시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옆에 파란 화면에 프레시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프레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우측 하단에 화면에 이제 2026년 햇삽 교육 신청 안내와 같이 이제 프레시 사이트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그때 조사평가 대상 확인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조사평가 대상을 확인한 후 대상 확인 화면의 내용을 모두 읽어주시고 밑으로 마우스를 내리면 다음 화면에 이제 조사평가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탭이 나옵니다. 조사평가 대상 확인은 이제 인허가 번호나 인증번호 또는 업체명으로 검색해야 하며 업체명으로 검색할 경우는 이제 해당 지역도 같이 선택을 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아래와 같이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할 기관이 어딘지, 재경시각청인지, 저희 인증원인지, 아니면 그다음 관할 부서, 그리고 심사 구분이 조사평가 자체인지, 현장인지, 그다음 조사평가 우수 양호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2025년 조사평가 결과 우수 양호나 24년 조사평가 결과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햇살 인증서 사본과 실제 상황 평가표만 제출하시면 되고 조회 결과 이제 비해당인 경우는 햇살 인증서 사본과 실제 상황 평가표 그리고 그 평가표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제출입니다. 네, 자체평가 제출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 홈페이지 접속해서 프레시 사이트에서 자체평가 바로가기를 다시 클릭하시면 되고요. 로그인하기 전에 이제 자체평가를 올해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그 주의사항은 만약 내가 업체를 식육 포장 처리업, 식육 가공업 이 업종별로 두 개를 갖고 있다면 두 개의 인허가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인허가 번호별로 회원가입을 각각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시에는 각 개인정보 수집 내용이나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에 대한 동의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하기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는 이제 패스로 인증하든지 QR코드로 인증하든지 문자 인증하는 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패스로 인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인증도 다음과 같이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인증도 해당 입력 정보를 확인해서 입력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 인증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기본 회원 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럼 성함하고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등을 선택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체 구분에 내가 개인인지, 식품축산물 업체인지, IT 기업인지 해당 카테고리를 잘 선택해가지고 업체 구분을 선택하시기 바라고 직책은 이제 회사 팀장인지 팀원인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면은 로그인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네, 로그인 화면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프레시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접속하고요. 그 이미 그 회원가입한 로그인 정보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간편 로그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휴대전화를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휴대전화로 두 개의 인허가에 대한 업종을 가입을 하셨다면 아이디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시 이제 아이디 찾기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거나 아이디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서감하고 휴대폰 번호로 이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로그인 후 이제 우측 상단에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라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네, 마이 페이지 내에 이제 개인정보 수정, 서비스 신청, 서비스 관리, 팀원 관리 등이 있는데 이제 서비스 신청에서 이제 자체평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정보를 수정해야 할 경우 개인정보 수정 탭을 통해서 인허가 번호를 입력해서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평가 제출입니다. 자체 평가를 우선 클릭하시고 예, 이제 메뉴가 왼쪽 하단처럼 이제 기본 메뉴가 좁게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경우 예, 삼선 바를 클릭하시면 넓게 나타나니 자체 평가하기를 찾아서 이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은 등록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현황이 비어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이제 자체평가를 등록하실 분들은 등록이라는 우측 하단의 버튼을 활용해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정보와 그다음 연락처는 반드시 이제 평가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인증원이나 그다음 지방청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다시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번호를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 현황을 확인하면은 이제 이게 인허가 정보와 매칭이 돼가지고 업체 현황은 이제 수정할 수 없게끔 뜨게 됩니다. 대신 이제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등은 입력을 하실 수 있고 회사 팀장의 직위나 이제 성명, 연락처 등은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제 업체 현황이 이제 대표자명이나 이제 그 회사명이나 이런 게 변경됐을 때는 인증원에서 단순히 재발급 처리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소가 변경이 됐을 경우는 반드시 인증원의 변경 심사를 받은 후 그 승인이 난 다음에 다시 자체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제출입니다. 품목은 이제 청주든 맥주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고요. 품목에 대한 상세 정보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기능으로는 일괄 품목 만점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품목에 대해서 현장 상황이나 그다음 관리 사항이 똑같을 경우 해당 작성된 내용을 일괄 품목 모두 반영하면 다른 유형까지 같이 저장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실 때 이제 0점에서 3점 각 점수별로 배점을 하셔가지고 이제 기준이 미흡한지 관리가 미흡한지 현장이 미흡한지 각 항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 감정된 항목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비고란의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인 경우는 다시 앞에 페이지 1번으로 들어가 다음 품목 평가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게 증빙서류 첨부입니다. 예. 각 해당 항목의 평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그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 첨부를 클릭하고 파일을 추가한 후에 해당 증빙 자료를 선택해서 열기를 하고 닫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가 첨부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첨부됨이라고 녹색 화면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첨부된 버튼을 클릭해서 증빙서류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싶으시면 해당 내용을 삭제 버튼으로 삭제하시고 다시 파일 추가로 그 새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증빙 서류 그 평가 항목 외에 다른 이제 증빙 서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 추가라는 탭이 있으니 그걸 통해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체평가 수정입니다. 이제 자체평가를 다 입력하시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동의서 두 개를 클릭하셔 가지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직성자에 대한 직책, 성함, 사인까지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 제출을 확인한 방법은 그 제출 버튼을 누르고 나면 처리 상태가 이제 신청 완료 상태입니다 하면은 제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필 표시는 제출 전 연필 버튼을 이용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휴지통 표시는 제출 전에 휴지통 버튼을 이용해서 삭제 등 기능이 가능합니다. 네, 작성 중은 이제 처리 상태가 작성 중으로 뜨고요. 제출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처리 상태가 신청 완료 상태입니다. 뜹니다. 이때 신청 완료 상태이면 저희 지원이나 그다음 각 지방청에서 그 보완 요청이 필요할 경우 반려를 내서 그 신청 작성한 휴대폰 번호로 보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가 완료가 되면은 기관에서 접수를 완료를 하고 또한 자체평가가 완료되면 자체평가 완료 상태로 뜨게 됩니다. 예, 제출 확인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신청 완료 상태에서 그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자체평가 상세보기라든지 제출한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가능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상단 메뉴바에서도 이제 자체평가 클릭해서 그 리포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확인은 해당 사이트에 그 돋보기 버튼을 확인하여 평가 결과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기록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업체는 회사 그 업체 지원 시스템에서 자체평가가 등록 가능합니다. 네, 자체평가 등록 방법은 그 앞에 설명한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다음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네, 인허가 번호로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상 이제 허가증상 인허가 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저희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해가지고 회사 인증번호로 인허가 번호를 다시 검색해가지고 그 오기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허가 번호와 인증번호 구분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제 영업 등록증이나 영업 허가증 좌측 상단에 있는 11자리 숫자를 확인하셔서 인허가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탈퇴를 하고 싶으시면 회원 탈퇴를 하고 싶으시면 Y페이지에서 회원 탈퇴가 가능하고 그다음 현황표에 업체 정보가 현재와 다르면 이제 즉시 수정 가능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소지 변경은 인증 변경 대상이기 때문에 업체 현황은 꼭 그 주소지가 변경되어 있으면 변경 심사를 받고 자체평가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증받은 모든 유형이 나오지 않다는 문의도 많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제 2개 이상의 업종을 갖고 있어서 모든 유형이 안 나올 경우 있는데 또 다른 인허가 번호로 검색하셔서 유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사평가 우수 양호업체가 해당이 되면은 예, 그 자체평가 서류 감소화 대상입니다. 따라서 인증서 사본과 실질상황 평가표만 제출하고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다는 질문도 있습니다. 예, 매출이 없는 경우 명원으로 기입하시면 되고 성장 실적이 없음을 증빙한 서류를 같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용량이 커서 또 첨부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예, 용량이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그 해당 사진을 그대로 제출하시지 말고 스캔을 떠서 좀 용량을 줄인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체평가 신청 후 완료는 이제 각 지방청이나 저희 인증원 지원에서 네,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원이나 지방청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자체평가 따라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026년 식품 및 축산물 햇삽 자체평가 따라하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체평가 개요입니다. 자체평가는 햇삽 인증업소의 관리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미흡한 부분을 스스로 개선 보완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그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체평가는 이제 업소 스스로 햇삽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일단 자체평가는 저희가 1월, 3월에 자체평가를 안내하고 그다음에 해당 인증업체는 자체평가를 2월에서 5월까지 연 1회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자체평가를 2월에서 5월 내에 그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출을 하고 그러면 저희 인증원이나 지방시각청에서 해당 사항을 점검해서 평가 내용에 대해서 적부 판단을 내리고 그다음 미제출 또는 평가 미흡업소에 대해서는 9월까지 불시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체평가 절차입니다. 네, 이제 연초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햇섭 인증업소에 대해서 이제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2월 말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교육 이수 그리고 사전 확인 사항으로 햇섭 교육 이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신규 인증 받은 업체분들은 대부분 현장 평가 대상이나 일부 자체 평가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신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정기적으로 햇섭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전년도 정기 교육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햇섭 자체 평가의 담당 기관은 저희 관할 지방청은 식품업체와 축산물 의무업체,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락 선별포장업, 식유포장처리업 1, 2단계까지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저희 인증원에서는 그 외에 축산물 자율적용업체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조사평가 대상 확인입니다. 저희 프레시 사이트에 아까 설명해 그와 같이 바로가게 들어가셔서 조사평가 대상을 확인을 클릭하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 인허가 번호나 인증번호나 업체명으로 검색해서 자기가 자체평가인지 현장평가인지 대상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체평가 준비 자료로는 이제 햇섭 실시상황 평가표, 답장과 이제 현황표, 선행여고 관리 평가표, 햇섭 관리 평가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각 사항에 따라서 일반 햇섭과 소규모 햇섭의 그 평가표 순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준비 자료는 저희가 매년 게시하는 이제 햇섭 평가 매뉴얼을 참고해서 같이 평가를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가 준비 자료로는 기준서, 주요 항목 관련 서류, 선행여건 관련 서류, 햇삭 관련 서류, 기타 법적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인증업체에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서류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기록하고 작성 관리하라는 서류는 아닙니다. 자체평가 절차입니다. 자체평가를 실시할 때는 이제 평가자를 구성하고 회사 팀원 등을 포함해서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제 뭐 1인 사업장이나 업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일정을 수립하여 이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제출 준비해서 결과 제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 실시입니다. 이제 평가 범위는 이전 평가부터 현재 평가 시점까지 운영한 햇삭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햇삭 실시 상황 평가표를 확인하고 관련 현황표도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이제 햇삭 관리 기준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제 새로운
공정이나 다른 신규의 유형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시면서 주요 사항을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 기준의 실행성 점검입니다. 일단은 우리의 관리 기준이 적절하게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표충동 같은 방충망사 관리 기준에 같은 경우는 포획 원인 및 이탈 원인 등 개선 조치 등이 다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요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고, 냉장, 냉동, 창고 온도 관리 일지도 이제 온도를 양호하다고 동그라미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몇 도인지 측정해서 기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평가할 때는 이제 현장 내에서 밀폐가 다 되고 있는지, 배수로는 세척 소독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계 설비로는 제대로 세척 소독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체 평가를 이제 실시할 때 선행약품 관리나 이제 해석 관리에 각각 평가 결과에 대한 점수를 입력하고 그 점수에 따른 현장 미흡이라든지 기준 미흡 관련 내용들을 비고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 평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 관리 현장으로 각각 구분해서 각각 항목에 대해서 그 지적사항이 있을 시 각각 1점씩 감점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평가도 이제 0에서 5점, 0에서 10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 및 관리 등을 종합해서 이제 5점은 모두 만족, 4점은 만족, 3점은 일부 미흡, 미흡, 재검토 필요 등 사항에 따라서 그 비고란에 작성해서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네, 제출 서류 확인 준비입니다. 일단 햇삽 인증서 4번 앞면, 뒷면 별지와 그 다음에 햇삽 실시상황 평가표, 그 다음에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캔본 또는 사진으로 이제 자체 보관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햇삽 인증서와 실시상황 평가표, 그 다음 증빙 서류입니다. 인증서는 앞, 뒷면을 다 그 스캔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실시간 평가표는 앞장과 현황표, 선행요건, 햇삭관리 평가표를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일단 증빙서류 제출 리스트 필수입니다. 별도의 이제 명시가 없는 경우는 각 한 부씩인데 이제 원료 입고 관련 그 세 분데 이거는 최근 3개월 세 분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다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햇삭과 소규모 햇삭, 각각 이제 선행용품 관리나 햇삭 관리에 각 일부씩 준비되는 증빙서류 리스트입니다. 증빙서류 예시입니다. 이제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는 이제 원자재 입고 검수 대량이나 업체에서 실제로 기록 관리하시는 그 관리 일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도 이제 증빙서류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햇삭 관리도 관련된 예시본입니다. 예시본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방법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각 세부씩 제출하라는 내용은 그 1월에 있는 거를 매일 있는 일지를 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최근 3개월간 세부면 뭐 1월달 한 부, 2월달 한 부, 3월달 한 부 그렇게 세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생산이나 작업이 없어가지고 그 제출할 일지가 당월이나 3개월 내에 없다 하면은 뭐 5개월, 10개월 아무튼 기간을 길게 하시더라도 각 세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근 연속간 3개월이 아니더라도 부득이 현상이 있을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각 월에 작성한 거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럼 검사 주기가 연 1회, 반기 1회에 따라 검사한 이제 최근 수질 검사 성적서 한 부와 직전 수질 검사 성적서 한 부씩 총 2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 유형별, 각 CCP별로 이제 세부 제출 방법을 위입니다. 이제 CCP 모니터링 일지의 경우 이제 당해 3월, 당해 4월, 당해 5월에 각각 모니터링이 있어서 각각 한 번씩만
대표되는 CCP 모니터링 한 번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 일지가 모두 있는 복귀 증자에 해당되는 모두를 다 해서 12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교정 대상을 실시하는 내역은 이제 모든 공교정 대상을 실시하는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온도계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다. 그럼 대표되는 1번 온도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장비도 이제 모든 모니터링 장비에 대해서 공교정한 내역을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 5분 온도계가 A부터 C가 있으면 대표되는 A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제출입니다. 네,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과를 준비하고 증자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평가 온라인 시스템에서 해당 점수를 입력해가지고 각각 비고란에 평가표를 입력해서 아까 시스템 사용 방법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네, 자체평가는 이제 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IT 취약계층 등은 부득이 할 경우 우편으로는 받고 있는데요. 되도록 온라인으로 해주시도록 권고드립니다. 만약에 자체 평가가 부실 운영되거나 미제출될 경우 이제 불시로 현장 조사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즉시 인증 취소 기준이 되면은 즉시 인증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자체 평가 미흡이 올바른 사례는 참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규모 등 자체 평가 예시도 해당 자료를 참고하셔서 자체 평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 권내령 중관입니다. 사업 설명회 마지막 시간으로 주요 품목별 해석 관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과 25년에 제작한 가이드라인 총 8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은 배출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추김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원료 입고, 보관, 전처리, 배추 절임, 및 세척, 탈수, 그리고 양념 제조 및 속넣기, 포장, 보관의 과정을 거쳐 출고됩니다. 각 공정별 주요 관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입고 시 원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검수 후 부적합한 원료는 폐기나 반품 처리합니다. 보관 시에는 10도씨 이하의 저온 창고에 보관하고 분말 원료는 사용 후 밀봉 보관, 미생물 오염도가 높은 생강은 다른 농산물과 구분 보관합니다. 그리고 세척 소독 공정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절임 공정 전에 꼭 배추 육동과 겉잎은 제거하여 원부 재료의 초기 오염도를 낮춘 후 세척합니다. 절임수는 되도록 재사용하지 마시고 세척수도 원물의 3배 이상 사용하여 교체 주기를 수립하여 깨끗한 물로 교체하며 사용합니다. 절임 배추 탈수 시에는 교차오염 관리를 위해 바닥과 벽에서 일정 거리를 일격하고 냉장 온도로 4시간 이내에 탈수를 끝내도록 합니다. 풀과 육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열 공정을 CCP로 설정하고
가열 후 신속히 냉각하여 표식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으로 보관합니다. 네, 이러한 일반적인 공정 관리에 더해서 배추김치는 완제품 숙성 여부에 따라 비숙성과 숙성으로 나누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패세균의 생육이 억제되는 pH 4.5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비숙성, pH 4.5 이하는 숙성 김치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제품이 pH 4.5를 초과하는 비숙성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각 원부재료마다의 생물학적 위해요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부재료 모두를 소독행금하거나 두 번째, 배추는 소독행금하고 마늘이나 생강 같은 부원료는 양념 숙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원부재료를 모두 소독행금하는 방법은 그림과 같이 배추나 무, 생강, 부추 같은 농산물은 소독행금하는 공정을 CCP-BC로 관리하고 풀이나 육수는 가열하는 공정을 CCP-B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주원료는 소독행금하고 부원료는 양념 숙성하는 방법은 배추는 세척 후 소독행금하는 공정을 CCP-BC로 설정하고 양념은 생강의 여신약균 제어를 위해 마늘과 생강을 혼합하여 숙성하는 공정을 CCP-B로 설정합니다. 숙성 배추김치는 완제품의 pH가 4.5 이하가 될 때까지 냉장 보관 후 출고하도록 합니다. 24년 11월에 제작한 배추김치 제조 가이드라인에서는 차염소산 나트륨 또는 미산성 차염소산수를 사용하여 소독행금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기준 외에도 식품용 살균제로 사용 가능한 식품 첨가물 7종을 사용하여 소독할 수 있으니 꼭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방법이 아니더라도 업체 자체적으로 유효성 평가 후 효과성 있는 방법으로 소독 공정을 적용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독행금 공정을 CCP로 설정하는 경우 한계 기준은 해당 공정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모두 포함하도록 합니다. 즉 소독 공정은 소독제 종류, 농도, 시간 및 방법, 소독수 교체 주기, 그리고 원료 투입량 대비 소독수량, 행금 공정은 행금 시간 및 방법, 행금수 교체 주기, 행금 수량 및 제품의 소독제 잔류 기준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독행금 CCP에서 소독수 농도 유지와 소독제 잔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한데요. 100에서 200ppm의 소독수 농도를 측정할 때에는 고농도 잔류 염소 측정이 가능한 페이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행금 시에는 자사 상수도의 유리 잔류 염소 농도를 먼저 확인 후 최종 행금한 원료의 표면에 저농도 유리 잔류 염소 페이퍼를 접촉하여 두 개의 색조를 비교 측정하여 적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양념 숙성 공정은 생강으로부터 주로 발생하는 여신이아균을 저감화하기 위해 마늘을 혼합하여 숙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유해균 제어에 효과적인 양념 숙성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과 마찬가지로 26년도 배추 소독 공정 운영은 권고사항입니다. 다만 식중독 발생 예방 등에 노력하는 업체에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배추김치 원부재료를 소독하는 공정을 CCP로 설정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햇섭 환전평가를 면제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이 진행 중에 있고 25년에 CCP 설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26년에 정기 현장평가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독공정 도입을 위한 기술 지원도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업체들은 인증원에 기술 지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품목은 즉석섭취식품입니다. 즉석섭취식품은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제조 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등을 말하며 운반급식의 형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원재료와 제품의 형태 때문에 공정이나 CCP의 종류가 다양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품목입니다. 특히 가열조리 후 온도가 미흡한 경우
온도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미생물이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품목이므로 꼭 가열 후에 신속하고 충분한 냉각을 통해서 미생물 증식 위험 온도 대역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 관리 포인트는 냉각입니다. 조리된 식품이 60도씨에서 21도씨까지 2시간, 21도씨에서 5도씨까지 2시간 이내 신속하게 냉각될 수 있도록 급속 냉각기를 이용하거나 소분하여 넓게 펼쳐 냉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 포인트는 보관과 운반입니다. 냉장 제품과 온장 제품은 각각 그 온도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운반 시에도 해당 온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차량에 타코미터기를 설치하여 온도 변화를 기록 관리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원료의 해동입니다. 냉동 원료를 충분히 해동하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에는 열이 중심부까지 충분히 도달되지 않아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동은 10도씨 이하 냉장 해동하거나 21도씨 이하 흐르는 물에서 4시간 이내로 해동하는 것을 권고하며 해동 시작일, 종료일, 원료명 등에 대한 표식 관리와 일지를 작성해서 해동 공정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모니터링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함박스테이크와 같이 두께가 두꺼운 제품의 경우에는 충분히 열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잘 측정해야 하며 멸치볶음과 같이 양이 많은 반찬류는 모니터링 시에 국자에 소분해서 중심부 온도를 측정하도록 합니다. 네, 세 번째 품목은 음료류입니다. 음료류는 다류, 커피, 과일 채소류 음료, 탄산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대부분 액상의 형태로 배관으로 이루어진 설비가 많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CIP와 COP를 통한 설비 세척 소독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IP란 클린 인 플레이스의 약자로 설비를 분해하지 않고 세척액을 순환시켜 내부를 세척하는 방법이며 COP란 클린 아웃 플레이스의 약자로 설비를 작동 위치에서 분리하고 분해하여 내 외부를 세척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배관 설비는 매번 분해해서 세척 살균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매일 생산 후 실시하는 CIP에 대한 방법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CIP 시에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세척액 종류와 농도, 유속과 세척 시간을 설정해야 하고 배관의 기울기나 모양, 밸브 형태에 따라 한 곳에 오염이 축적되어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데드레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배관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CIP 후에는 적절하게 세척이 잘 되었는지, 세척액이 배관에 잔류하지는 않았는지를 배관 내부를 수압하거나 최종 흰금수를 채취하여 미생물 검사와 pH 검사 등을 실시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COP 시에는 잘못된 분해로 설비가 고장 나지 않도록 분해 조립 절차를 마련하고 세척 후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해 설비와 부품을 따로 모아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착즙하는 형태의 비가열 음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료를 소독 헹굼하는 공정을 CCP로 운영한 후 헹굼 후 소독제가 원료에 잔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유리잔류 염소 페이퍼 등을 이용하여 측정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여과 공정에 대해 여과망 사용 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품 규격을 확인하고 작업하기 전후에 여과망 파손 여부를 꼭 점검한 후 여과망을 사용하고 보관하도록 합니다. 네, 네 번째 품목은 빵류입니다. 빵류는 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 설탕, 유지, 달걀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를 발효하거나 발효하지 않고 반죽한 것, 또는 크림, 설탕, 달걀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반죽하여 냉동한 것과 이를 익힌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빵은 반죽을 가열하는 형태라 생물학적 유해 요소가 제어될 수 있지만 크림이 충진되거나 도포되는 형태의 경우에는 관리가 미흡하면 미생물이 증식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생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림은 원유에서 비롯되는 식중독균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쉽게 변성되거나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가열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중 저온 살균은 관능적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며 식품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일 품질 등의 이유로 비가열 크림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크림 배합을 하는 구역을 청결구역으로 따로 구분하고 크림 배합 공정을 CCP로 설정하여 원료 배합량, 품온, 소진 시간, 작업장 온도 등을 한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중 낙하균 검사를 실시하여 작업 환경의 오염도를 검증하도록 합니다. 가열 이후 충진되는 크림이나 토핑류는 입고할 때부터 철저하게 입고 검사를 실시하고 달걀이나 앵라는 살모넬라 교차 오염의 위험이 크므로 다른 원료와 구분하고 온도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합니다. 그리고 크림 충진 시 사용하는 인젝터나 기구가 세척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식중독균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기구 설비에 대한 올바른 CIP, COP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작업이 많은 제품은 종사자 위생복과 손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차 오염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5번째는 떡류입니다. 떡류는 쌀가루, 찹쌀가루, 감자가루 또는 전분이나 기타 곡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 식용, 당류, 곡류 등을 가하여 반죽한 것 또는 이를 익힌 것을 말합니다. 최근 떡류도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고물이나 필링, 토핑이 추가된 형태가 다수 생산되고 있고 물 사용량이 많고 제조 설비에 잔사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이므로 고물 등에 대한 관리와 작업장 환경 및 제조 설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떡류도 가열 이후 추가되는 원재료가 다수 있으므로 입고 시부터 철저히 검수하고 원부재료 특성에 따라 온습도를 관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고물과 필링도 되도록 가열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히 고물은 수분 활성도 측정을 통해 수분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품 특성상 수작업이 많으므로 분사자 관리를 통해 식중독균이 교차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6번째 품목은 과자입니다. 과자는 곡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굽기, 팽화, 유통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나 이에 식품 또는 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합니다. 과자도 빵류와 마찬가지로 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유분이 풍부한 원료를 많이 사용하므로 설비에 대한 세척 소독 관리가 중요합니다. 초콜릿과 같은 원료가 탱크로리로 입고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설비 그리고 연결 호스에 대한 위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즈닝 같은 분말 원료는 개봉 후에는 밀폐하여 표식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초콜릿 보관 탱크 세척 시 초콜릿이 물에 잘 녹지 않아 설비 세척에 시간적, 비용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부는 곰팡이나 포자균 등으로 인한 미생물 증식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치나 산패치 발생으로 품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세척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 세척 가능 또는 불가능 등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 세척 소독 방법을 수립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7번째는 캔디류입니다. 캔디류는 당류, 당알코올, 앙금, 과즙 등 당분 또는 당분을 다량 함유한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감류의 기호성 식품을 말합니다. 수분 활성도가 낮고 당분이 높아 현재까지 식중독 등 식물학적 유해 요소에 대한 사고 발생 우려는 크지 않지만 최근 비가열 타전 캔디에 대한 소비가 늘고 이물 혼입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품목입니다. 일반적인 관리 방법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열 캔디의 경우에는 수분 활성도 AW 0.6 이하로 관리하여 미생물 생육을 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유해 요소에 대한 이슈가 지속 제기되어 온 만큼 방충망서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이물 검출 CCP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 등을 통해 이물에 대한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앵란에 대한 관리 방안입니다. 앵란은 전란액, 난황액, 남백액을 말하며 각각은 열 처리 여부를 기준으로 살균과 비살균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앵란을 생산하는 알가공업에서는
원료란을 선별하여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달걀을 세척 공정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이 선별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후 세척수의 오염도가 올라가 제대로 된 세척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세척 공정에서는 100에서 200ppm 차염수성 나트륨이 함유된 물로 세척하고 헹굽니다. 세척한 달걀을 한란하기 전에 또 중요한 공정이 바로 건조 공정인데, 건조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란하는 경우에는 난각의 물기가 액란에 떨어지게 되어 살모넬라균이 액란에 오염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란 전에 송풍 건조 등으로 꼭 난각의 물기를 제거하고 한란해야 합니다. 한란 뒤에는 종사자가 도구를 사용하여 난각 껍질 등의 이물을 제거하는데, 여기서 종사자나 도구로 인한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장갑이나 이물 제거 도구는 수시로 소독 및 교체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살균하는 액란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가열하고 이후 5도씨 이하로 신속히 냉각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살모넬라균이 잔존할 수 있는 설비, 기구 등은 차염수산 나트륨을 사용하여 소독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액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의 식품업체들은 액란 입고 시에 촬영 온도 기록지와 제품의 온도를 측정하여 적합한 원료만 입고하고, 달걀을 대량 배합하는 경우에는 전용 용기와 도구를 사용하여 교차 오염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가열한 공정품이 원료 액란과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구역 부분과 종사자 이동 동선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살균 액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열 살균 처리를 통해 살모넬라균 제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 지금까지 주요 품목별 햇섭 관리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제 발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이어서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앞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이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하거나 아니면 좀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답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정리한 후에 초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점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질의응답에 관련해서 인증원의 그 장형권 심사원님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장영권입니다.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종합자료실 기타 자료집에 그 사업 설명의 자료와 함께 그 게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주신 질문 중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통된 내용 두 가지 정도를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제20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식품업체의 정기 교육 훈련은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 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데 해썹 교육 같은 경우는 팀장 교육과 종업원 교육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팀장님 같은 경우는 그 지정된 기관에서 4시간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리고 소속된 이제 종업원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을 이수하신 그 팀장님이 자체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4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글로벌 해썹 및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작년에는 그 4개의 인증기관, SGS, DMV, 뷰로베리타스, 한국품질재단에 속해서 그 GFSI 규격증 인증을 받은 곳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BSI와 NSF 2개의 인증기관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참여 의사를 밝힌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사후 점검인 조사평가를 자체평가가 아닌 면제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2월 말 정도에 그 조사평가 대상을 공개하실 때 추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글로벌 해석과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좀 혼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글로벌 해썹은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서류 평가로 발행되는 걸 저희가 아까 장표에서 설명을 드렸고, 네, 아직 현재는 제도 초기화로 인해서 그 1일 정도는 현장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로 제출하신 서류들이 적절성이 검토가 된 이후에는 저희가 서류 평가로만 현장 이제 평가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않고 글로벌 햇섭만 이제 평가를 받으려 하거나 아니면 그 6개의 인증기관 외에 이제 그 GFSI에 소속된 인증을 취득한 곳들은 그 현장 방문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와 글로벌 햇섭 등록 제도에 대해서 조금은 구분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나머지 주신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정리를 잘 해서 사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추가로 배부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응답은 저희가 그러니까 질의하신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인증원 누리집에 공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못 받으셨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정리 후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설명회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인증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06년 햇섭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